자, 다음은 국정원이 나토하고 사이버 방위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의 가입으로 이 기구의 정회원이 총 32개국이 됐고 각각 정보기관과 군이 실무기관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해서는 국정원이 훈련과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 이거 경인데 그러니까. 이걸 해서 쉽나 싶은데요. 경을 앞두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조직인 거거든요. 파이브 아이즈는 국가별 통신이라든지 서로 이제 군 관련 정보라든지 뭐 우주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그 큰 채널이라고 치면 이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부터 범죄자라든지 각종 국제 범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조하고 수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류의 일종의 사법기관들의 모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만큼 한국의 공신력이 높고 또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입이 된 건 맞겠습니다만 이게 또 뭐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이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정보를 관장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대한민국 조직 중에. 검찰이 이걸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쪽 사람들은. 이 정보는 실질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국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국제 정보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 정보들이 역으로 자국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기술로 재활용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오기 며칠 전에 어떤 걸 봤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옛날에 저기 RCS라 그랬죠. 휴대폰이나 통신기기 자체를 해킹을 해갖고 역으로 그 사용자 모르게 그 사람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려고 한다.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이건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기기가 해킹이 돼서 어느 순간에 나를 감시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쓰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면 예를 들어 어디 종로 5가 지역에 급하게 찾아야 될 범죄자나 뭐 테러 용의자가 있어.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휴대폰 소유자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동시에 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면 인식을 통해 갖고 차량이나 사람을 찾아내는 영화 같은 이런 기술 그 구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나라하고 이걸 연결한다. 결과적으로 이거 잘하고 있는 데가 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RCS 그때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심어갖고 들여다보고 했을 때 빨간 마티즈로 해갖고 국정원 담당자 자살하면서 그걸로 그냥 유야무야 덮여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걸 도입했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나라들이 이탈리아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음모로 드러나게 위키리크스에서 이러이러한 음모가 있다. 그 안에 한국으로도 이게 수출됐다라는 게 갖고 막 문제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 찾아보니까 국정원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까지 있었고 담당자까지 있었는데 담당자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빨간 마티즈를 그것도 번호판이 하얘졌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막 변화하는 마티즈를 타고 번개탄을 마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석연찮게 종료됐던 그 사례가 있었단 말이지.
그때 안철수가 이거 지가 조사위원장이라고 한다고 갔다가 1시간 서 있다 그냥 왔단 말이지. 근데 요러한 감시 체계를 우리 정부나 경찰이 가지면 검찰도 가지는 거니까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뉴스다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폰도 소용없나요? 그건 이제 통신사에서 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안에다가 내부적인 어떤 그 장치나 프로그램을 깔아놨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예요.